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오늘도 전국적인 무더위 속에 낮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으로 그쳤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도 영향받아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5% 하락한 3,25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지, 레포트 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건의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건의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건의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의원님,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자, 어제는 시장이 그래도 괜찮게 올라가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개파락이 나왔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던 영향은 정말 조금밖에 되질 않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침에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확진자 숫자가 이제 1,600명대 이제 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한번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지금 박살나고 있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 지금 코스피 흐름입니다. 5일선을 받쳐놓고 있죠. 도찌예요, 도찌.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박살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정도의 눌림목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이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빠진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는 시장이 빠지고 싶을 때에서는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종목들이 시장이 아주 급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1,600명 나왔다는 얘기로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다면 이미 벌써 3,100까지 밀렸었어야 되는 겁니다. 한 4% 빠졌었어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 되면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과거에서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흔들리면은 처음에서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나 일주일 정도 걸리면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서 이게 면역이 되다 보니까 하루 만에 회복이 되고 나중에서 오히려 미사일을 쏘든 말든 상관없이 지수가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 됐으면 이제는 3,000명 돼야 되고 5,000명 돼야 되고 10,000명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까지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어제도 1명밖에 나오지 않았나요? 어제 1명, 2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망자 숫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도 정부에서 잘 차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국민들이 잘 방역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고 그러면 이 숫자는 확 늘어나는 것보다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백신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맞추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접종률이 이제 지금 30%대인데 1차 접종이 30%대인데 이게 40%대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더욱더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접종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 텐데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이 내려가거나 쭉 빠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를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뺏어먹고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단기 부동자금이 1,500조, 작년 대비 180조가 증가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그만 호재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강하게 이제 튈 수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종목들은 물론 이제 코스피도 강하지만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코스닥은 안 빠져요. 보합입니다. 이거 이러다 플러스 나겠어요,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가 날 지금 흐름인 거고 어제 고점을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한 흐름인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화전자 말씀드렸던 건데 자화전자 지금 또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코스모 신소재 엄청 강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쫙 바닥에 있을 때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둘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모학도 강하지만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첨보도 아마 그 이슈로 지금 계속 최근에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후성도 그 관련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후성도 2차 전지 관련주, 뭐 전해질 관련주인데 그쪽만 지금 조금 약세인데 그러니까 쟤네들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발주 정도의 느낌인데 아직 2차 전지 관련주에 강하게 움직여지니까 후발주의 특징들은 강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쭉 조정받으면 바닥으로 한 11,00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워 담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쫓아가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첨보하고 저쪽에 코스모와 조정받으면 얘가 제일 먼저 빠져요. 얘가 쭉 떨어지면 얘가 7, 8%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자마자 7, 8%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11,000원 쪽 이하로 혹은 1,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최고인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이쪽은 공략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쪽도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다들 강한 상황이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엔터주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애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지금 장마도 지금 뭐 조만간에 이제 종료 시점을 뭐 발표할 거다라 그러는데 남쪽 지방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겠지만 이제 중부 지방은 많이 안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무더위가 올라오는데 이 무더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찜통더위. 습도가 지금 남쪽에는 뭐 90%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뒤면은 이게 습도가 더 높아진대요. 그리고 날씨는 더 더워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더워지는데 그러면은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그쵸 여름 수혜주, 에어컨 관련주, 그다음에 뭐 창문형 에어컨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 그러는데 이쪽 관련주 쪽으로 좀 이따가 표역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격 들어올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1,600명대로 급증하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시장 영향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키이스트가 3% 수익률 성공했고요. 7월 7일에는 5% 성공률 달성했습니다. 후성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개인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84.3%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 보시죠. 네, 남해화학이 매수가 9,700원이었는데 수익률이 2.1% 나타내고 있습니다. LP시스템 매수가 3만 원이고요. 조금 약손실권에 있네요. 네, 역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284.3%입니다. 자, 오늘 종목 보시죠. 네, 오늘 신일전자입니다. 네, 패턴은 양음양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잠시 후에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아침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에어컨이라는 부분이 이제 구멍도 뚫어야 되고 실외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모든 집에 다 설치하면 좋지만 이게 설치가 안 되는 이제 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아닌 뭐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단독주택 중에서도 조금 구조가 조금 애매한 아니면 좀 지어진 지 좀 오래됐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에어컨을 들어가려고 해도 집주인 뭐 허락을 맡아야 돼. 물론 허락 맡으면 되겠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 저렴한 그리고 예전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심했다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소음으로 뭐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뭐 사용기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지금 더울 거라고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창문 열면은 지금 굉장히 더울 거고 습도도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잠잘 때 뭐 그렇죠? 잠잘 때가 문제예요. 잠이 잘 자야 그렇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저녁에 에어컨 안 틀면 이제 못 잘 정도의 습한 정도가 되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거로 일단 또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뭐 에어컨이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덥잖아요. 늦더위는 뭐 10월달까지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이쪽 관련주들 슬슬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갖고 나오긴 했는데 좀 이따 가입 전략은 말씀을 드릴 거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 AP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자, 어제 3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9,900원 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급락합니까? 급락 안 하죠?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또 적응돼가지고 또 확진자 숫자 뭐 2,000명, 3,000명, 5,000명 늘어나지만 않으면 뭐 어느 순간에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겠죠. 그럼 시장도 다시 정신을 차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질 않습니다. 뭐 사망자가 갑자기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죠. 그럼 정말 큰일 나지만 지금 사망자가 다행히도 뭐 5명 이하, 뭐 1명, 2명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확진자만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실적이 좋은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섹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낙폭을 줄이면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으면은 뭐 31,000원, 32,000원 정도는 뭐 무난하게 갈 때가 되면 알아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AP 시스템은 보유를 하셔도 되고 차트도 바닥 권역에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과거에서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100%대가 넘어갔더라고요. 그 종목이 뭔지 급등명중 종목 몇 개, 지금 2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한번 AS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5월 18일 날에 원래 이름이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로 추천했던 거예요. 작년 5월 18일 날. 작년 5월 18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맘스터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맘스터치고요. 작년에 5월 18일 날에 어디서 추천했냐면은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네. 찍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자, 요 자리 추천했는데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붙어 다니고 있다가 지금에서 올라온 자리가 지금 몇 프로 수익이 있느냐? 맘스터치가 지금 119% 수익입니다. 많이 났죠? 결국은 바닥주는 가지고 있으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 갖고 있을 때에서 재미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잠깐 일주일 동안에서는 수익이, 2주일 동안 수익이 좀 나가지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물린 사람도 있을 텐데 한 2, 3개월 정도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지겨워서 손절했거나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날 때 팔았거나 그랬겠지만 결국은 바닥인 종목들은 시간을 두면 한 10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익으로 바뀌고 10개월 정도 지나면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제 바닥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10개월 이상 넘어가니까 119%가 수익이 났는데 지금 아까 전에 봤었던 AP 시스템도 위치가 지금 그러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니까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별로 안 움직이니까 이게 뭐 주식인가 아닌가 뭔가 뭐 이럴 텐데 맘스터치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이 좋은 종목을 바닥에 추천을 했는데 안 움직이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어갖고 근데 관심이 없을 만도 한 게 맘스터치 다음 날인가를 초록뱀을 추천했는데 그 초록뱀이 100%가 갔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이 기억에는 없을 건데 초록뱀이 그때 당시 100% 넘게 수익이 나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5월 18일 날에 요 모양 지금 모양하고 AP 시스템하고 약간 조금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이 모양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닥주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 꼬꾸라지면 이렇게 못 가요. 시장이 하락장이었으면 맘스터치는 1,000원으로 떨어졌을 텐데 시장이 계속 괜찮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뭐 씨앗 같은 경우들도 땅에다 묻어놓고 물만 주면은 갈 때 되면 그러니까 나올 때 되면 알아서 나오고 자랄 때 되면 알아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만 잘 맞아지면서 화분에 그 온도와 습도와 뭐 그쵸? 뭐 햇빛 이런 것만 잘 맞아지고 그다음에 뭐 비료 이런 것만 잘 맞아지면은 식물도 잘 자라듯이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종목을 잘 심어두고 바닥에다 제가 그래서 씨앗 종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닥에서 씨앗 종목, 바닥에서 싸게 사서 가지고 있으면 환경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만 좋으면 알아서 비료라든지 이제 그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는 게 이게 특징인데 만약에 그 씨앗을 심어놨는데
물을 안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햇빛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비료가 없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자라나겠어요? 당연히 안 자라나겠죠. 죽거나. 그래서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SM인데요. 자, SM도 작년 8월 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그때도 바닥 종목이었죠, 뭐. 그렇죠? 그때 8월 4일 날 작년 8월 4일 날이면 요쯤 네,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추천하자마자 2주 동안 잘 움직이다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이 또 소원해져가지고 살짝 그쵸?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급등을 하죠. 결국은 요점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바닥 자리에서 좋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시간이 되면 간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P스템도 바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AP스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맘스터치라든지 SM처럼 갈 때가 되면 얘가 4만 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한 10개월 정도 묻어놓고 있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고 이 시장 조건이 좋으면 갈 때 되면 이렇게 알아서 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여태까지 잘 맞춰왔기 때문에 시장만 잘 맞춰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락장으로 전이됐고 이제 피고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현금화 대응하고 종목들 박살날 때까지 지수 100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종목들 10개월 간다고 해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락 목표치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80% 떨어진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묻어두면은 10개월 뒤에 100% 올라갈지 200% 올라갈지 그건 좋은 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인 신일전자. 아쉬운 게 이제 아침에서 이제 이거를 아침에 시장이 흔들릴 때 해서 안 그래도 제가 파세코하고 신일전자하고 계속 제가 이제 장중에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며칠 전 지난주부터 계속 찌려봤어요. 이게 여름 오게 되면 여름 수혜주로 이쪽을 봐야 된다, 이쪽을 봐야 된다. 자, 안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그 주유소 방송에서도 여름 수혜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종목명은 제가 안 알려줬죠. 제가 봤던 게 이제 파세코하고 신일전자였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쪽이 수급이 별로였어요. 수급이 별로여가지고 야 이게 급등을 할까 말까 했는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파세코가 급등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조정받으면 이제 이거를 추천을 줘야겠다라 그랬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게 조정받으면 이게 더 싸게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아침에서 뽑았죠. 그래서 한 2,100원 정도에서 공략해보자라고 아침에 뽑은 건데 2,100원에 아침에 줬거든요.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2,100원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썼어요. 2,100원에 사라고. 근데 지금 방송에서 지금 가격을 얘기하니까 이게 2,100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라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자리라서 쫓아가면 안 되고요. 흔들릴 때 2,100원, 2,100원으로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쫓아 들어가면 100% 물립니다. 지금 이거는 물리기 딱 좋은 종목이라 흔들릴 때 2,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안 내려오면 뭐 딴 거 사면 되죠, 그렇죠? 뭐 여름 수혜주가 뭐 이거 하나입니까? 이거 말고도 뭐 냉매가스 관련주도 있을 거고 에어컨 관련주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뭐 제습기 관련주, 공기청정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으니까 어쨌든 파세코하고 신일전자가 움직여서 오늘은 신일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가격은 좀 별로라. 오후에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2,100원 이하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신일전자였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으로 맘스터치, SM 각각 119%, 107% 수익이 났고요.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이다. 결국 바닥주는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공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신일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2,100원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급등 보이고 있으니까 장 후에 아니면 좀 오후장에 좀 내려가면 그때 공략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2, 1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을 55,500원에 네. 15%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돼요. 55,500원이요. 네. 55,500원. 한 갖고 있는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아니요,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어요? 예전에 네. 사셨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유가가 지금 또 다시 뭐 75달러를 지금 넘어서는 수준이라서 뭐 조만간에 80달러 갈 것 같은데 이슈는 지금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고 있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다시 올라가면서 5만 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5만 원 회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거래가 지금 없으니까 예, 예. 뭐 크게 빠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한 달이나 두 달만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네. 5만 원에서 잘 가면 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수익이 나면 일단 팔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조정이 더 세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지금 유가가 지금 75달러 넘어가고 조만간에 80달러 찍는다는 얘기 나오면 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를 같이 움직일 때 얘도 덩달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안 팔아요.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제 살살 어제 보니까 30만 주나 샀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보유를 좀 더 인내를 하시면서 수익 날 때까지만 수익 나면 대신 꼭 파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S요. LS. 네. LS.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4,000원에 10%요. 74,000원에 몇 프로요? 7%? 10%요. 10%? 네네.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고요. 네. 원하는 목표 가격이 있나요? 아니, 원하는 목표가는 없고요. 수익만 저는- 나면 되나요? 예, 예. 그러면은 갖고 가세요. 자,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거래가 좀만 더 실렸으면 근데 지금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는 더 사셔도 될 것 같고 아, 만약에 그래요? 거래가 더 실리면서 이게 전력주이면서도 실적도 아마 제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선 관련주 쪽인데 예, 예. 그쵸 실적도 그냥 양호해요. 막 급격하게 막 되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다 좋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얘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급등은 못했지만 얘도 뭐 못 갈 종목은 아니라서 네. 일단 75,000원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은 더 사도 이거 많이 사도 되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75,000원 되면은 질문 주셔야죠. 아, 75,000원 되면은 다시 그렇죠. 전화 드릴까요? 그렇죠. 전화를 주셔갖고 제가 거기서 이게 한 10만 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못 가고 다시 7만 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네, KT 서브마린이요. KT 서브마린.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990원에 15%. 7,990원에 15%. 네, 최근에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있네요. 네. 근데 오늘 또 좀 내려가길래 이게 더 빠질래나 싶어가지고. 뭐 더 밀릴 수는 있는데 밀리면 또 다시 다 반등을 줄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네,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 네. 단가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네. 위에서 매매로 이제 단타 하려 들어가신 건가요? 그때, 네, 잠깐. 잠깐. 근데 단타로 네, 들어갔다가 손절을 안 하셨네. 네, 못했어요. 못한 게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7,500원 깨지면 단타는 손절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떨어졌다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8,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뭐 해저 터널 관련주들 뭐 지금 뭐 땅굴 파갖고 지화해가지고 뭐 도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건설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하반기까지 다 계속 좋은 얘기들은 계속 전해주고 있어서 주가가 뭐 이렇게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8,000원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10,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저기 올해 가지고 있으면 8,000원 넘어서까지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 가면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매도하는 게 나아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에서 네.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목이 메어서. 자,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성대결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성대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방송을 15년 동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회원들하고 방송하고 공개 방송 하다 보면 목소리가 안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자, 문자 종목입니다. 자,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 자, 이제 돌아왔네요. 자, 21,000원. 자, 여러분들 성대결절 걸리면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는 직업인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바디텍 매드 21,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비중 30%면 수익인데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고점 부분에서 음목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좀 더 매도하셔도 되고 나머지 조금은 가져가시면서 3만 원까지는 목표치가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절반이나 절반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 뭐 공략하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GF. 자, BGF 리테일, CU 그 편의점 관련주 쪽 있죠? 한 차례 올라오고 좀 조정받는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은 6,610원에 비중은 18%. 지금 조정 구간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은데 이미 손절은 이미 좀 늦은 거고 뭐 더 빠져도 한 5,000원까지 5,500원까지 빠져도 다시 반등 주면서 복구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조금 두고 갖고 가면은 한 6,600원에서 6,800원, 뭐 7,000원 근처까지는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수익이죠. 6,600원대니까 거기서 좀 잘 한번 매도 타임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자,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 가격은 57,500원에 비중은 10%.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쪽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치기 좋은 종목들 있죠. 그쪽 애들만 왔다 갔다 하고요. 제약주들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제약주들은 코로나 지금 뭐 난리를 쳐도요. 가는 게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뭐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올라갑니까? 녹십자 올라갑니까? 다 빠져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심해져가지고 제약주가 올라간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제약주가 올라간다? 코로나 때문에 작전주들이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진단키트는 다 작전주들입니다. 세력들이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다 팔아버리고 다 깡통날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급등은 나와요. 왜냐면 세력 애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세력들이 들어가서 휘집어 놓으면 나중에서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쭉 빠집니다. 장기 하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되는데 지금 제약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좋아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좋아요. 좋은데 회사는 좋고 다 좋은데 제약주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마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약주가 움직이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로 움직일 텐데 그럴 거면 벌써 오늘 다 상한가 갔어야 되는데 열심히 빠지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빠질 자리도 없고 뭐 급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한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수익이 나면은 팔아다가
지금 뭐 연기금들은 뭐 엔터주 열심히 산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지금 기관들이 다른 쪽들 열심히 다 팔아다가 다 지금 2차 전지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강한 쪽을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 날 때 종목 교체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테스나고요. 매수가는 49,900원에 10%요. 비중은 10%시고 49,900원이시고 그래도 수익이 나셨네요. 그렇죠? 네, 조금요. 예, 조금 나셨는데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계속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 부분에 부딪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서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텐데 오늘도 버티는 모습 보니까 이 세력들이 한 번 더 위로 올릴 생각인가 봐요, 지금. 그러면 얼마까지 들고 가지? 그다음 이제 목표치는 이제 이전 고점 자리인 57,000원짜리에서 59,000원짜리. 5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떨어질 것 같으면 벌써 떨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들어왔어요. 보면은 봐봐요. 지금 연기금도 들어왔네. 투신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의 수급을 믿고 57,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 전문입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동선 케미칼 7,595원에 30%입니다. 비중은 30%시고 7,000 얼마요? 7,595원. 7,000원이면 예전에 사신 거네요? 네, 한 5년 정도 된 건데 그런 합병을 것 해서. 야, 5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들고 가셨어요, 이거를?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갖고 가신 거죠? 네네. 그래도 없다 생각하고 갖고 가니까 그래도 힘들었어도 거의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네,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나중에 조금이 아니고 200%나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제가 단가 조절로 좀 한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동성케미칼 지금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회사가 괜찮죠, 뭐 그렇죠?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 견실한 회사고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할 정도로 어쨌든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주가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강하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바뀌겠는데요? 수익으로. 네,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지금 어느 정도 더 들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남아돕니다. 근데 그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주식시장에 한 1,000조만 들어와도 있잖아요. 지금 네. 종목들 코스피 5,000원 넘어갈 거예요, 그냥. 근데 네. 그게 1,000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갈 때가 되면은 시장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도 그러면은 나중에는 휘날레를 아주 그냥 크게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나올 거라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5년 동안 기다렸고 뭐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도 뭐 그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네. 조정을 받으면 5,000원짜리 내려갈 수 있는데 쉽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만약 5,000원짜리 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회사는 괜찮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네. 떨어지면 5,000원 쪽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걱정 말고 5,000원 사시라는 얘기고 안 떨어지니까 갖고 있다가 네. 8,000원까지 갖고 가세요. 8,000원까지. 네, 8,000원까지. 그래서 보유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건. 조정을 좀, 단가 조정을 좀 더 해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안 내려와요, 잘. 근데 지금 가격에서 사는 건 굉장히 애매하니까 갖고만 네. 있으시고 혹시나 또 모르죠. 또 갑자기 또 뭐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전쟁한다고 또 난리 쳐갖고 또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떨어지면 갑자기 시장이 급락 나오면 그때가 절호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한 5%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떨어지면은 줍줍 그렇죠? 주워 담으면 되지만 안 떨어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한 7,000원 넘어가면서 뭐 조만간에 뭐 8,000원을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라온 피플인데요. 라온 피플.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네. 이제 매수를 했는데 요즘 막 달러가 인상이 되고 요즘 불안정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될 건지 이런 게 좀. 자, 매수 가격하고 궁금해가지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셔요?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20%. 비중은 20%시고. 네. 자, 카메라 모듈 검사기기 뭐 이런 쪽 이제 솔루션 개발 이쪽을 하고 있는 회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실적은 점점 좋아지네요. 회사도 괜찮고, 회사도 네, 괜찮고 흑자 전환돼 있고 뭐 회사가 뭐 수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24,000원에 사셨고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런가요? 지금 비인기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6월 달에 보면은 5만 주가 안 네. 돼요. 막 3만 주, 4만 주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위험할 거는 하나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27,000원까지는 알아서 천천히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인데 나중에서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더욱더 크게 되거나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요거는 신고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네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원 이상으로를 보는 종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회사도 괜찮고 뭐 24,000원 매수 가격도 괜찮고요. 일단 예.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천천히 가져가시고 급등은 안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IT 자꾸- 섹터들이 실적이 네. 다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핸드폰이 나오면 이제 폴더블 폰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아니면 뭐 자동차 나오면 이제 카메라 역할이 또 중요하니까 나중에 뭐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도 뭐 결국은 다 카메라죠 뭐.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 이거 하지만 결국은 다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거는 다 카메라가 또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슈가 나중에 되면 갈 때가 되면 갈 것 네. 같아요.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보유 수고하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 점검을 잠시 또 갔다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토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비중과 매수가,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적 종목 신일전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2,100원 매수가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5.05% 상승한 2,185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2,100원까지 내려가면 매수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현재 시장은 신규 확진자 급증에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제습기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여행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이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25% 하락한 3,26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에 급락이 안 나오죠. 뭐 확진자가 뭐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플러스를 돌진 않았지만 사실 뭐 코스닥의 플러스 돈다라는 흐름은 약간 좀 오버하는 거죠. 아니 미국 시장 조금 빠지고 있고 코로나 1,600명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저렇게 버틴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600명 늘어났으면 오늘 코스피 4%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죠.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수는 안 빠져요. 그리고 갈 애들은 알아서 잘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눌림목을 주니까 눌림목 주면 또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이미 가는 애들은 계속 이렇게 갑니다. 효성 한번 봐보세요. 쭉쭉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은근슬쩍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해서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YG엔터라든지 이제 엔터주들 뭐 키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이런 쪽들이 안전할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라고 은근슬쩍 얘기했죠. 그러면 또 지금에서 또 은근슬쩍 또 어디가 좋으냐? 음식업종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뭐 환율 수혜주이면서도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곡물 가격 다 올라가죠. 거기다 비료 가격도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죠.
음식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다 올라가지만 식료품 가격도 올라간다라 그러죠. 하반기에 무조건 인상을 합니다. 라면 가격도 인상한다는 얘기 뉴스 나와 있어요. 하반기에는 다 인상을 될 건데 그러면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은 손실 보면서 팝니까? 안 그래요. 인상되면 인상되는 것만큼 올립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밀가루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데 근데 한 번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옛날에 쭈쭈바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뭐 10원, 50원, 뭐 5원 뭐 이렇게 사드셨다는 분들이 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지만 뭐 500원 했던 게 1,000원 되고 1,000원 됐던 게 1,500원 되고 가격 내려갑니까? 내려가지는 않아요. 물론 세일을 하면서 가격을 밑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는 있는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질 않죠. 그럼 기업들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열심히 가격을 올려서 핑계가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또 그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윤을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윤을 더 챙길 수 있는 그 폭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음식업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업종 좋은데 근데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안 움직이지만 하지만 과거에 얘기했었던 음식업종들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해마로 푸드 서비스처럼 예전에 줬던 종목이거든. 지금 119% 올라간 그게 만스터치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만스터치가 지금 119% 올라가듯이 음식업종들이 나중에 119%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음식업종도 잘 보시면서 소비주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민감주도 죽지 않지만 일단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참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지금 보면은 하이브 한번 봐봐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하이브가 3% 가고 있고요. YG 엔터도 2.6% 가고 있고 YG 엔터도 왜 안 나오죠? YG 엔터. 그렇죠? YG 엔터도 2.6% 가고 있고 얘네들은 뭔데 그렇죠? 아니 지금 공연들 다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1,600명 하는데 어디를 합니까? 지금 다 취소되고 언제 할지 지금 계획들이 지금 다 불투명해진 이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과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데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세력들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죠. 뉴스를 잘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쪽 엔터주의 흐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하고 일부 진다키트 관련주도 강한데 진다키트 관련주들은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은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 털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더 이상 물리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자 상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휴맥스 홀딩스 자 매수 가격은 5,980원에 비중은 10%. 자,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오고 지금 조정을 쭉 받았네요. 자, 5,500원 깨지면 손절, 다시 들어줄 때 거래량 보면서 6,500원 못 넘어가면 매도, 넘어가면 좀 더 보유 가능하지만 매매하세요, 매매. 5,5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뭐 엔터주인데 펜 엔터테인먼트. 매수 가격은 9,060원에 비중은 12%. 최근 고점에서 물린 거군요. 9,060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 열심히 사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물리면은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그렇죠? 더 갈 줄 알고 사신 건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고점에서 기본적으로 절반은 빠진다. 많이 빠지면 원래 자리 내려간다. 요걸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살 생각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4,000원 쪽으로. 그러니까 반등 주게 되면은 잘 손절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8,000원 정도로 일단 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시고 뭐 운이 좋아서 9,000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엔터줄이 강해서 근데 엔터줄도 맨날 가겠습니까? 조만간에 SM 꺾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하면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8,000원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리바트 문자 종목이고요. 현대리바트 매수 가격은 21,800원에 비중은 30%. 현대리바트 차트 모양은 괜찮네요.
22,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실적도 잠깐 볼까요?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일단은 영업이익이 일단 올해 추정치는 안 나와 있는데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를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뭐 재무제표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잘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22,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돌파도 가능한데 일단 22,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뭐 욕심을 내면은 22,000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3만 원 보러 가는 거니까 이거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탑 엔지니어링 매수 가격은 1,126원에 비중 20%. 이 10,000원이 참 애매한 자리죠. 이 10,000원을 돌파를 해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 쪽이거든요. 카메라는 나중에 이슈는 될 거예요. 이게 미래로 보면 앞으로 뭐 이제 10년 뒤에 우리 이제 생활을 예상을 해보면 모든 기기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거나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의 사물을 인지하거나 뭐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이더, 그렇죠? 초음파를 쏘든 레이더를 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카메라로 확인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로직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아파치 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항공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레이더만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직이 틀려서 그래요. 이게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면 이게 더 좋거든요. 꼭 뭔가를 전파를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전파 탐지하는 게 가격이 또 무지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뭐 전파 탐지하는 건 뭐 1억 정도가 되는데 카메라는 몇백만 원이면 되고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당연히 카메라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성능 좋은 뭐 그런 게 있어도 그래서 카메라는 앞으로 10년 뒤에 보게 되면 뭐 메타버스다, 무슨 가상현실이다, 거기에다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모든 기기들에 다 들어가는 게 또 카메라가 또 기본 장착이 또 돼야 될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 10,000원은 넘어가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가지를 않죠.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1년, 2년, 3년 뭐 안 되면 10년까지 버틴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갑니다. 그렇게는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갈 생각은 없어 보여요. 재미도 없어 보이고 거래도 말라 보이고 세력들은 열심히 바닥에서 이제 개인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개인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빈사 상태로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봤자 의미는 없어 보인다. 추가 매수 해봤자 한 3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거의 다 떠나나가고 없을 때쯤 그때 움직일 종목이라서 어쨌든 10,000원 이상은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특수건설. 제가 이제 특수건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자연과 환경을 추천했었었죠. 이 방송에서 자연과 환경을 추천했었었는데 6월 달에 이게 이제 그 남북경협주도 있지만 그 해저 터널 관련주이면서 그 땅굴 그 지화하는 거 그거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아직 살아 있고 주가가 아직 죽지 않는 거 보면은 다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횡보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직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종목은 맞습니다. 또 갈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건데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잘 사셨네요. 7,400원이면 딱 제 스타일로 사셨네. 그렇지.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거 특수건설 공개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고 해서 사셨나? 어쨌든 자연과 환경 특수건설 제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했던 종목이고 특수건설도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특수건설 그때는 이제 남북교역주 쪽으로 해서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뭐 해저터널 관련 추천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 종목은 다시 갈 겁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일단 11,000원 안 깨지면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시장은 다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정신을 못 차릴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또 지나면 또 다시 정신을 차릴 거니까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들 싸게 사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하루 이틀 지나면 상승세 보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 사자. 이렇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인간의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